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은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추석을 쉬고 있는데 네. 갑자기 또 사건이 터져서 그러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참 좀 약간 맞아요. 편안하게 모셨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연휴 동안에 기사를 절대 안 봐야지 했는데 네. 안 봐야지 해도 눈에 들어오는 건 그 헝다라는 두 글자가 TV만 키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좀 걱정 반 설렘 반이었는데 그렇게 우리 시장에는 크게 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큰 일이 터졌잖아요. 네. 근데 정작 그 일은 이제 지나가고 나서 맞아요. 지금 현재 좀 잠잠해질 때 우리나라 증시가 열렸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조상님께서 도왔다. 네, 도왔다. 맞아요.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럴 만큼 지금 시장이 그래도 정말 만약에 이때 시장이 열렸다면 굉장히 큰 충격이 왔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의 이야기가 요번에 새롭게 터진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헝다그룹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도 헝다그룹 관련해서 현재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부채가 되게 심각하고 굉장히 좀 자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헝다그룹이 본격적으로 이 부채에 대한 파산의 위기까지 몰리는 데는 2020년도 지난해죠. 딱 1년 정도 전일 거예요. 10월부터 기사화가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지난해 경제가 좀 어려웠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자 돈을 많이 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면서 이 자금들이 대부분 또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몰렸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도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또 재우기 위해서 고강도의 규제를 지난해 말에 시행을 했었거든요. 이 규제는 결국 이제 부채 그리고 부동산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막기 위한 그런 고강도 정책이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 이 이제 헝다그룹 역시 이런 위기를 겪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헝다그룹이 이렇게 위기를 겪기 시작한 데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고강도 정책, 지금 규제 정책이 가장 먼저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부동산 개발로 컸지만 뭐 이외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추진을 했었어요. 즉 에너지라든지 또는 금융 그리고 또 이제 생수 쪽 사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 사업도 역시 추진을 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발적으로 사업을 또 추진하다 보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고 그래서 현금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그 부채를 막기 위한 그런 자금들도 많이 부족했었고요. 이거 역시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 합리적인 추론을 했을 때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인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현재 중국의 국가 주석은 이제 시진핑이죠. 시진핑은 이제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번 연임을 했고 이제 세 번째 연임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연임에 대한 결정은 이제 내년에 합니다. 근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현재 속해 있는 파벌로 본다면 태자당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제 대립구도에 있는 상하이 방파 이쪽 계열에 속해 있는 그리고 그쪽에 자금줄을 대왔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강도 규제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헝다그룹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중국에서 좀 약간 발을 좀 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결국은 정치적인 의도가 좀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추론을 또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에 어쨌든 연임을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경제에 대한 훼손을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헝다그룹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금융권으로도 역시 이 타격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의 도시 인구 중에 거의 80% 가까이가 다 부동산 시장에 다 자금이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대를 잡자고 초가상간을 태우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소극적으로 좀 보이겠지만 결국은 이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하게 새롭게 나온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은 또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방향 쪽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좀 더 안도를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다만 중간중간마다 약간의 또 요인들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만 좀 주의한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근거, 정말 여러 가지 근거를 분석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베네치아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G 모빌리언스 11,300원에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이 뭐 실적도 꾸준히 늘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 그 10,000원 초중반대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지금 매수 가격이 11,300원이에요. 11,300원입니다. 네. 11,300원이고 사실 이 PG 관련된 그런 기업들, 전자결제 이제 결제 관련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KG 모빌리언스도 있지만 KG 이니시스라든지 또는 다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커왔지만 앞으로도 분명히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면요, 떨어졌다가 아니라 이 기업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좀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즉 가격적으로 본다면 9,000원에서 위쪽으로는 12,000원 정도? 이 사이에서 계속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갇혀있다는 건 다음 상승을 좀 준비하는 데까지 시간적으로 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KG 모빌리언스는 지금 가격에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그 매수 가격이 11,300원 정도의 가격에 매수하셨다면 이 기업은 반등 시에 11,500원 위쪽으로 올라올 때 그때만 잘 빠져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1,500원 넘어갈 때 그때 잘 빠져나오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연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윌비스 일자리 정책주로 매도 후에 지켜보고 있는데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1,400원에 매수를 해서 뭐 10% 수익을 냈다라고 10% 수익을 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윌비스는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정책주라서 한 번에 꼭 튀어오를 만한 이슈가 늘 터지긴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정치 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실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야 돼요. 즉 주가가 정치 테마주, 정치와 관련된 그런 종목을 살 때 보통 우리는 기대 수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 수익이 뭐 5% 이렇게 네. 보진 않잖아요. 한번 크게 터지면 몇십 프로 또는 뭐 100%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면 내가 이 종목으로 손해를 봤을 때도 마이너스 20%, 30%, 50%, 6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관점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걸 만약에 못한다면 하면 안 돼요. 윌비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정치 쪽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론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거론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당장 얼마 후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급락이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 이 종목은 반등 시 잘 빠져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1,400원에 10%, 2,900원에 또 5%. 이게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쪽으로 이 기업은 2,700원 정도를 좀 적정 목표 주가로 보시고요. 2,700원 넘어갔을 때 잘만 빠져나오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등 시에 정리를 잘 하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럭키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경창산업 3,200원에 10%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진단 꼭 부탁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닉네임대로 럭키한 지금 수익을 보고 있고 오늘 같은 장에서 지금 이 종목은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봐요.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막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전에 이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 거래량도 없었고요. 그러다 거래량이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점차 이 다음 상승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한번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또 양봉이 한번 나왔는데 밀렸죠. 근데 이 거래가 그 전보다 거래가 좀 줄었어요. 점점 거래가 줄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작은 금액으로 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힘이 좀 약해지고 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창산업 지금 정도의 수익이라면 10% 정도 비중, 최소한 오늘은 절반 정도라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만 좀 가볍게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나머지 50%의 그 물량들은요, 손절가를 좀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손절가는 3,750원 잡아놓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한 번 더 목표 주가를 따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한 번 더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올라왔을 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절반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상담 하나만 더 가볼게요. 가업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드림 시큐리티 5,800원에 10%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지금 매수 가격이 5,800원에 지금 매수하셨어요. 맞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좀 비싼 가격에 누가 자꾸 하는 건가요? 지금 거의 매수 가격이 거의 최고점이에요. 맞아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라는 고민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아직은 손절을 고민할 그리고 결정을 할 그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은 지난 4월 달부터 계속 이 가격대에서 계속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계속 잡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이 흐름대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920원 지금 현재 4,990원이거든요. 4,920원 가격을 최종적인 손절가 라인으로 잡아두시고 이 가격만 잘 지켜내주고 올라오게 된다면 이 기업은 5,500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